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신고받는 당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에 대해서 고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침을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카톡 검열이라고 규정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 변호사님. 참 이게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원래라고 하면 항상 그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가짜 뉴스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항상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캠페인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짜 뉴스를 막겠다고 이제 민주파출소라는 데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제 지지율이 사실상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막으려고 하는 건지, 진짜 뉴스가 퍼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 의도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비상계엄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뉴스 중에 최고의 가짜 뉴스는 대통령 도피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도피설이 어떻게 나왔냐면 7일에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질답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 도피설이 있던데요라고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답변하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 많은 경호원들 그리고 그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 이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도피설이 발생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런 질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민주파출소에서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서 누가 좀 신고를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정 변호사님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가짜 뉴스인지 검토를 해서 고발을 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오늘 민주파출소에 자신을 직접 고발했다라고 밝히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셀프 신고도 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셀프 신고가 계속 이어지는 움직임은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해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조직해서 사는 거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조직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이 정말 비난받아야 되는 거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뺏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판해야 될 민주당이 지금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이거 뺏어오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굉장히 비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파출소라는 저런 개념 자체도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걸 누가 민주당의 당직자가 저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네이밍입니다. 시민단체 고발 조치가 됐죠. 저 파출소라는 네이밍이 왜 잘못됐냐 하면요. 제가 아까 전에 백골단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국가 공권력은요. 국가 자체의 어떤 독점권을 우리가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백골단이라는 사람이 자력 구제를 하겠다는 거는 이건 제가 공화국의 해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민주당이라는 당이 파출소를 참칭을 합니까? 파출소는 경찰서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네이밍부터 지금 당장 이렇게 치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교도소가 어떻고 그런 카테고리가 있대요. 굴치장도 있고요. 굴치장도 있고 얼마나 이것이 품격이 없습니까? 그래도 제일 이렇게 의석수가 많은 당이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꼭 저렇게까지 해서 혼란을 더 가중시켜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국민들이 따끔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명할 테면 제명하십시오. 가짜 뉴스와의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뉴스 유포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치 가짜뉴스를 생명줄처럼 여기는 것인지 터무니없는 카톡 검열과 카톡 계엄령 같은
과대망상을 정치의 선동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공당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의원이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톡이라는 건 SNS에 올라오는 국민들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본인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카톡이라는 게 통상은 지인들끼리 그 단체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내가 이거 들었어 하고 고발을 한다는 게 그 북한의 5호 담당관제라고 있죠. 그러니까 5가족을 서로가 감시하게 하는 그런 것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고 그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2030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게 그 어떤 그 내부적인 서로의 감시 체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의 빅브라더 같은 공포를 심어줄지에 대해서 전혀 그 의미가 가지는 그 내용을 저는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가짜 뉴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가짜 뉴스로 계속 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쪽이 원래 여론에서 좀 열세인 쪽이 많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돼 있다라고 하는 쪽이 여론에서 열세인 쪽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민주당이 스스로 그 여론조사도 문제다, 그리고 가짜뉴스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그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표도 경찰 사칭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2004년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20년 만에 동일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뭐 파출소가 나오고 검사 사칭이 나오고 이제 네이밍이 유사하니까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이제 고발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이건 힘들고 민주파출소는 이게 정당 차원의 공식 활동이 제가 아까 부적절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정당 차원의 공식 활동이었던 거를 뭐 이재명을 고발하고 이런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전용기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용기 의원도요.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따끔하게 비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스스로 자책골을 차면서 이게 사실은 탄핵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당의 저런 품격 없는 태도, 저런 자책골 이런 데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성찰과 반성이 민주당에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은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민주당 계열 세력의 프락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글을 SNS에 공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동조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런 글을 올리고 공유한 것,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논란 떠넘기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백골단과 관련한 논의는 뭐 어떤 이유를 그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적절하고 그 후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런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백골단 같은 이런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을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지요? 원영섭 그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을 정말 생각을 한다면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